안녕하세요.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일 제지에 있어서 우리는 국일 제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적 그래핀에 보고서 국일 제지에 투자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번부터는 일주일이 건들릴지 그 이전 또는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한번 다른 기업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맨 먼저 시작을 했던 그래핀 스퀘어에 대한 최근 2년 동안에 언론에서 나온 그러한 기사들, 또 홍병희 교수 대표이사의 그동안의 어떠한 인터뷰의 내용 또는 홈페이지 등등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좋은 종목에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좋은 기업이고 성장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장외에서도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대면적 그래핀에 대해서 국일 그래핀보다 훨씬 더 그래핀 스퀘어가 앞당겨지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상용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경제성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아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부분 언급을 안 들었는데 어제 어느 한 분께서 그래핀 스퀘어에서 지난해부터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현재 포항으로 이전하면서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러나 저는 투자자로서 조금은 여러 가지가 국일 그래핀보다는 의구심이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비토할 생각은 없고요.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영상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특히나 CVD 화학기상 증착의 대면적 그래핀은 세계 최고의 선도국이면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현재 가장 앞선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즉 그 기반은 반도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선 그래핀에서는 현재로서는 전사공정 그리고 국일 그래핀의 비전사공정이 있는데 우선은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육각형 모양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고 모형으로 된 것이죠. 육각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겠죠. 열 전도, 전기 전도도 좋고, 그러나 이 그래핀에서 가장 특이한 적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죠. 이 부분을 둘둘둘 말 쓰고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주물주물하게 되면 육각형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잡아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CVD 그래핀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라고 그러죠. 보통은 전사공정 기반의 그러한 대면적 그래핀 CVD 그래프는요 4% 미만이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비전사 기반의 공정이 축 간소한 비전사 기반의 그래핀은 15%까지의 를 보여주고 있고요. 잡아당기는 것, 스트레쳐빌리티, 연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 140%까지 고무줄 노리듯이 이렇게, 그렇다면 팔에 찬다든지 이런 휴대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겠죠. 그러나 전사공정 기반은 14% 정도라고, 좀 14 또는 10% 정도. 그러나 국일 그래핀 스퀘어에서는 이 유연성, 플렉서빌리티와 그리고서 스트레쳐빌리티, 이런 팽창률, 국일 그래핀이
40%다라고 지난해 2021년 3월 6일인가요? 요때 발표를 했었죠. 윤순길 교수의. 그러나 현재는 그래핀 스퀘어에서는 전사공정 기반이면서 이런 유연성의 정도 어느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스트레쳐빌리티는 어느 정도의 확보를 가능한지를 그러한 수치적인 데이터가 현재 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일단 잠시 후에도 그래핀의 성과들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이건 러시아 출신이고요. 안드레 가임 교수와 그 제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2004년도부터 이 안드레 가임이라고 하는 분은 물리학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물리학과 그리고 화학과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이 부분은 이제 윤순길 교수 각자의 제 영역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 가임 물리학에서 고체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이 물리학에서는 이 소립자 아주 작은 미세한 영역의 입자 물리도 있고 이 고체의 격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에 고체 물리가 또한 있고 또한 핵을 다루고 있는 핵물리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론도 있고 또는 실험 파트도 있고요. 그의 제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는 그런 물리학자로서의 이 그래핀의 존재, 그래핀의 성능 이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인해서 201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이 홍병희 교수는 2009년 그래핀 합성기술 CVD 화기상 증착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가장 많은 논문의 인용 횟수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 홍병희 교수 89학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출신이고요. 화학과입니다. 미국에 이제 홍병희 교수께서 미국에 가 있을 적에 김필립 교수라고 서울대 87학번 출신입니다. 물리학과 출신이죠. 그래서 하버드에 있을 적에 이제 홍병희 교수가 김필립의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상황이 그때 그래핀을 얻고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핀을 연구를 하고 그러한 상황 2009년에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CVD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증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늦게 신소재공학과 출신이죠. 화학과 출신은 화학과 출신답게 CVD의 화기상 증착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과거에는 재료공학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신소재공학의 그런 윤순길 교수는 신소재공학과로서 35년 이상을 현재는 이제 연구를 금속에 대한 연구를 해서 소재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분이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모두 다가 전 세계적으로 화학기상 증착법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대단히 좋은 그런 그래핀이 얻어지지를 못했었죠. 고온에서 증착을 하다 보면은 주름이 생기고 전사공정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유의 그러한 그래핀의 성질 유연성이라든지 팽창률이라든지 또는 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 역할을 얻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반 자체가 카퍼쿨이라든지 니켈 기반, 금속 기반으로 인해서 현재 전사 공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상용화라든지 연구가 멈춰지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온갖 이제 붕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신소재 공학 교수답게 그러한 금속 기반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티타늄으로 증착을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많은 공정을 축소한 비전사 방식 그리고 100도씨에서 증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래핀을 얻은 상황으로 연구를 했더니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라든지 또는 팽창률 스트레쳐빌리티가 대단히 놀랄 만큼의 전사공정에서 얻은 그런 그래핀보다 훨씬 압도적인 그러한 성능을 그래핀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제 역할을 했다. 물리학과 출신은 물리학과 출신답게, 화학과 교수는 화학과 출신답게, 신소재 공학과는 신소재 공학과답게 그렇게 각자로 이렇게 연구 성과를 저는 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지난해에 3월 9일자에 12년 R&D 결실 꿈의 신소재 연구장비 수출을 한다라고 그래핀 스퀘어에 대해서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때에 3월 9일이고요. 6시 40분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요약을 하면 그래핀의 권위자 홍병희 교수다. 가장 먼저 2009년도부터 하셨기 때문에 화학기상 증착 기술 세계 첫 개발 가장 인용도 수는 많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반도체 장비의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현재 전사공정 기반으로서는 아직 비전사 역시도 앞으로도 한 3년 이상 정도 물론 지난해 2월 달에 질소 도핑한 비전사 기반으로서 인해서 반도체 TFT에 놀랄만한 성과를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완료를 했었죠. 이 반도체 장비로 도핑을 해서 윤순길 교수의 업적이었고요. 이날 이제 이스라엘 등과 장비 공급 계약, 연구 장비를 세대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홍병희 교수는 내년 초, 올해죠, 2022년 초에 코스닥의 상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계층 원 모노레이어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의 소재이다. 조금 전에 이러한 벌집 구조의 육각형 모형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유연성 있고 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flexible display에 접을 수 있는 화면 디스플레이, 이것이 바로 고유의 CVD 그래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어렵죠. 전사공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정도의 그러한 증가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면서 열전도성이 높고 인장 강도가 강철이 최대 200배에 달하는 특성이 있다. 두께는 종이의 110만 분의 1로 얇고 유연한 성질까지 갖춰 그래서 꿈의 신소재다라고 하고요. 요 전기가 잘 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사와 비전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유연한 성질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성질, 이것이 바로 전사냐 비전사의 큰 강력한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핀 스퀘어는 이 같은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장비 공급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다. 저는 이때부터 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래핀 스퀘어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고품질 최고의 유연성과 그러한 부분을 생산하는 그래핀 제조 생산의 기업인지가 저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설립자인 홍병희 대표는 2009년 그래핀 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과학자로 유명하고, 이 같은 기술은 네이처 등 유명 학술지에 실렸다. 그는 글로벌 그래핀 시장규는 65%, 2025년에 53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각종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핀 스퀘어는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해 그래핀을 양산한 유일한 기업이다. 여기에는 반론이 있겠죠. 이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일 그래핀 역시, 그리고 그래핀 랩 역시 그래핀 현재 양산하는 CVD 그래핀 양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참 그래핀도 역시 CVD 방식 구리 등 촉매 기판,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구리를 기판으로 하는, 또는 니켈을 기판으로 금속 기판을 하게 되는 기판을 고온에서 탄소가스와 반응시켜 그래핀을 합성한 뒤 사용할 기판에 전사하는 방식, 그래핀 스퀘어는 전사 방식에 증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핀 스퀘어는 여기에 홍 대표가 개발한 롤투롤 장비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요, 현재 품질 면에서 유연성, 연신성, 또는 좋은 방식의 주름이 없는 고품질, 이러한 자체의 이러한 그래핀의 고품질이 되지 않는 전사 과정의 그러한 유연성은 어느 정도이고 연신성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고품질, 정말 고온과 저온의 그러한 차이만큼의 큰 놀랄만한 고품질인지, 그러한 상황의 그래핀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사공정 기반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래핀 품질 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롤투롤 장비는 물론 이것은 그래핀의 모든 제조 과정을 일괄 생산 라인에 넣어 생산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롤투롤 장비 그래핀 생산 장비를 이용해 대량으로 그래핀 제조하는 길을 열었다. 그래핀 스퀘어는 두 가지를 이렇게 열었었죠. 대량 생산은 롤투롤 기술, 그리고 그래핀을 CVD 증착법. 그러나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그래핀 스퀘어에서는 그래핀의 고품질의 그래핀, 이러한 그래핀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홍 대표는 고분자 지지체를 구리와 합성된 그래핀에 붙이고 에칭액으로 구리를 제거한 뒤 다시 그래핀을 고분자 지지체에서 분리해내는 기술이라며 관련 장비를, 이런 부분이 바로 에칭하고 뭐 이런 부분 산화 환원시키고 이런 부분이 전사 과정의 공정이죠. 관련 장비를 해외 대학 등에 수출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그래핀 스퀘어의 홈페이지에 가면 장비들의 재원들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이고 속도는 얼마이고 이러한 부분들 말입니다.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현재 그래핀 스퀘어의 매출은 대부분 그래핀의 합성 그리고 생산 장비, 이런 두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올 초 지난해 2021년 이스라엘 테크니움 공대의 CVD 장비 3대를 판매했다. 생산된 그래핀의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그래핀 스퀘어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앞둔 분야는 전기자동차 압류에 들어가는 투명 히터다. 사실은 CVD 그래핀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유연성이 강조된 디스플레이 또는 반도체 쪽이죠. 현재 투명 히터다, 이런 부분은 CVD 그래핀의 러프한 상태, 고품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래핀 스퀘어에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사들의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핀 스퀘어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앞둔 분야는 전기자동차 압유리에 들어가는 투명 히터다. 투명 히터는 압유리 필름에 그래핀 소재를 넣은 뒤 열을 내게 해 유리에 성에가 끼거나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홍 대표는 현재는 전기차가 유리 앞에 열풍을 만들어 성에를 제거하는데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협업해서 내년, 즉 올해께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CVD 그래핀에서 고품질이 아니어도 투명 히터라든지 이 부분에들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그래핀 스퀘어만이 투명 히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현재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역시도 국일제지에 투자를 하고 있죠. 잘못된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그래핀 스퀘어에서 수백억을 현재 투자자라고 해서 저는 그 투자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 그래핀 스퀘어에서의 과연 연신성, 유연성, 그러한
그리고 초원에서의 아주 주름, 링클 같은 것이 없는 반도체 적용할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소재 적용을 가능한 것으로 투자를 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그래핀 스퀘어에서 조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장외에서 관심을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노광 장비에 쓰이는 극자외선 용 펠리클 소재도 개발 중에 있다. 이 부분은 그래핀 스퀘어만이 아니라 현재 그래핀 웹에서도 이 극자외선의 소재를 현재 개발 중에 있죠. 반도체 노광 공정은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에 두 가지 긴 빛을 이용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다. 펠리클은 마스크 위에 쓰여지는 방막으로 덮개 역할을 하고 홍 대표는 펠리클이 수억 원에 달하는 마스크를 보호하기 때문에 반도체 메이커들이 도입하려고 하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EUV 노광 장비용으로 완성된 기술이 없다며 극자외선 투과율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 펠리클을 만들고 있다. 펠리클을 만들고 있는 그래핀 소재 역시 대단한 그러한 고품질일 필요는 저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칩 전체 그래핀을 적용해서 충전 용량과 속도를 높이는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그래핀의 타층 구조지 원 모노레이가 아닌 더블층이라든지 그 이상 타층 구조를 쉽게 뚫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그래핀은 원자번호 6번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촘촘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점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용 봉지막, 디스플레이 유기 소재를 수분, 산소로부터 보호, 그리고 방탕복에도 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내년 초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인 그래핀 권위자로 꼽히는 홍 대표는 포스텍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처음에는 성균관대학에서 이렇게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래핀 관련해서 서울대 쪽으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미국 콜롬비아대 핀 필립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래핀에 눈을 뜨게 되고요. 김 필립 교수는 87학번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홍병희 교수는 카이스트의 89학번, 790년생으로 알고 있죠. 이론상으로 존재하던 그래핀이 처음 발견된 때여서 학계에서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때 2004년도라고 한다면 안드레 가임이 고체 물리학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시작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2009년에서 2010년 학술지에 그래핀 생산 기술을 발표하고 증착하는 CVD 그 증착 논문을 최초로 이제 내게 되고요. 상용화에도 성공하고 이후 세계 유수 대학에서 샘플 제공 요청이 쇄도하자 전문적으로 그래핀을 생산하는 업체를 세우기로 결심했고 2010년 서울대 그래핀 연구실에서 분사해 그래핀 스퀘어를 설립을 했다. 그래핀 스퀘어가 주목받으면서 홍 대표는 상장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주관사, 작년에죠. 주관사를 확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 초, 올해 초에 해당합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제 어느 분께서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있어서 과연 전사공정에서 얻어진 그러한 그래핀이 온도의 낮춤으로 인해서 링클이 어느 정도 잡히고 고품질이면서 공정이 간소화되는 전사와 비전사의 공정의 차이는 물론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공정만 줄이더라도 굉장히 대단한 경제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전사공정에서의 얻을 수 있는 그래핀의 연신성, 유연성 등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저는 그래핀 스퀘어의 그러한 그래핀에 관련된 그런 기사, 저항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그러한 부분이 없이
상용화, 롤투롤 장비, 투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이 바로 25년 동안 증시에서 엄청나게 그러한 기술들이 세계 최고일 것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좀 더 냉철하게 그래핀의 품질은 어느 정도이지 이러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점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얼마든지 그러한 투자를 받는다. 1조 원, 2조 원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래핀 스퀘어의 그런 전사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품질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야 우리 국일제지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께서 아직은 비상장인 그래핀 스퀘어의 투자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우리는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홍병희 교수의 대표로 있는 그래핀 스퀘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또 특허 부분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제 첫 번째인데요. 10회가 걸릴지 7회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앞으로 지금부터 2년 전에 나와져 있는 언론에 있는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다뤄볼 생각입니다. 냉철한 신랄한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재로서는 저는 조금 전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그런 전사공정에서 얻은 그래핀의 품질 과연 어느 정도가인지 현재로서는 연구장비 수출하는 정도,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대단히 고가 가로 세로에 5cm 정도의 가격이 1000불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상용화의 가능성은 유한하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핀 스퀘어가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투명 히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VD 그래핀의 그러한 특성을 잘 살린 독보적인 이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연신성이 140%고 유연성이 15%를 웃도는 그러한 성능을 가진 공정에 간소화된 그러한 그래핀 국일 그래핀의 그러한 고품질의 그러한 상황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에 적용할 그리고 공정이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또 경제성에 있어 우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시간이 좀 더 연구를 마치고 나온다라면 투자는 충분히 그 이후에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